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 끝내 재개발이라는 거센 바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난곡의 산자락엔 아직도 따뜻한 온기가 흐르고 있다. 자, 힘있게 태우나 소리. 둥지를 떠나지 못한 아이들이 삭막함을 덜어주기 때문이다. 포크레인 들어오고 철거 시작하면은 우리도 불안하지만 애들이 일단은 되게 두려워해요. 애들도. 이 아이들의 밝은 얼굴을 지켜줄 수 있는 한 뼘의 보금자리는 어디 있을까? 난곡의 마지막 겨울, 두 달은 길고도 따뜻했다. 나는 20일. 요즘 아이들의 관심은 온통 재개발이다. 재개발하는 거 보고 화나요. 뭐라고? 없는 사람만 불쌍하잖아요. 재개발하는 거. 저희같이 돈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동네는 여기 가난한 동네. 못 가는 사람들은 못 가는 거고. 맞잖아요. 맞죠? 맞죠? 한두 대씩 밀고 들어와 마을의 새 터줏대감이 된 굴삭기들. 테레비 유소를 끊어버려갖고요. 예. 그래서 애들 테레비를 잘 못 봐. 초등학교 3학년인 현비의 어린 눈엔 굴삭기 위력이 그저 대단한 모양이다. 얼마나 크면 집을 빨리 보시기. 현빈에는 아직 난곡을 떠나지 못했다. 아 잠깐만요. 제발. 그 어려운 형편을 누나 단비는 남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비의 소중한 자존심이다. 오후 2시. 매달 며칠? 11월 12일. 아이들은 낙골 공부방에 모인다. 이곳은 10여 명의 선생님과 난곡 아이들이 오후 시간의 대부분을 함께 보내는 소박한 둥지다. 자기가 이제 할 걸 대충 해요. 나 9월 17일 화요일 날에 전쟁 그림을 그리겠다. 그리고 9월 24일 화요일 날에 이런 그리겠다. 이렇게 다 정해요. 공부할 땐 공부하고 놀 땐 노는 게 좋아요. 학교에서는 안 그래요? 네, 학교 정말 싫어요. 공부 시간에 얌전히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누가 해요? 공부 시간에는 원래 얌전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긴 안 그래요. 한 번 더 잡고. 잡아서 계속 잡아. 반반씩. 그럼 이렇게 되지. 이게 날개야. 빨리 안 간다고. 대학생 자원봉사자인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누구보다 편하고 친근한 존재다. 다르게. 그러다 보니 아이의 지나친 장난을 받아줘야 하는 힘든 순간도 있다. 아직 아이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되게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같이 있어주는 사람 정도. 머리 막 풍선으로 막 때리면 기분 좋겠어? 네, 비는 안 때렸는데. 응? 맨날 동생한테 맞고 살아요. 진짜 그래야 돼. 선생님은 기분 나빠. 그러나 아기를 가지고 한 행동은 아니다. 단지 이 예쁜 선생님이 그저 좋아서 친해지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다. 먹고 사느라 어른들은 늘 바쁘다. 그래서 아이들은 선생님에게 어리광이나 짜증을 마음껏 부려보곤 한다. 나도 그거 하나만 해도 신 거지?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거친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지역 사정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도 아이들이니까 되게 밝고 예쁜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애들도 그러니까 똑같은 꽃을 안 와도 애들이 막 싸워요. 막. 그러니까 똑같은 꽃으로 바꿔야 돼. 선생님의 작은 관심을 놓고 경쟁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선생님인가. 간식 시간. 김지선 선생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요리에 나섰다. 한창 자라는 아이들은 잘 먹어야 하기 때문에 잘 걷어 먹이는 일 역시 이곳 선생님의 빼놓을 수 없는 막중한 임무라고나 할까. 우리 공부방 애들은 진짜 이상해. 처음에는 공부방이 뭐 하는 데인지 자세히는 모르고 왔는데 그러니까 막연하게 왔다가 그냥 너무 좋아서 제가 솔직히 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업하고 애들이랑 같이 지내고 이 지역 속에 있는 건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에서 배워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냥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공부방에서 놀다가 해가 다 질 무렵에야 길을 나선 아이들. 그러나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는다. 높은 것도 갈 수 있어요. 이 나무는 아이들과 함께 나이를 먹으며 수많은 추억을 쌓은 친구다. 나도 거기로 올라올 수 있는데. 나 눈 아파. 난 3학년 때 아지트. 여름에 저 되게 위험한. 여름에 맨날 올라왔어요. 연인이 끝나고. 여기 올라오는 게 좋아요? 네. 네. 왜요? 그냥요. 이건 높은 데가 좋아요. 눈 지르해졌어. 안 봐서. 높은 동네 난곡도 모자라. 더 높이 올라가기를 원하는 아이들에게 나무는 늘 푸근한 쉼터다.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저럴 수가. 서둘러 가야 할 과외가 있는 것도 아닌 아이들은 늦은 밤까지 동네 이곳저곳을 쏘다닌다. 어디 있어? 손에는 작은 손전등이 들려 있다. 집에서 진짜 어떤 놈이? 왜? 집 하면 니네 집 보이냐? 안 보인다. 아니 저 보여. 보인다 저기. 저 보이죠 있는데요. 폐허가 된 동네에서 무엇을 찾을까? 그걸 저기다 저기. 니네 집 저기. 옥상. 여기 완전 진짜 무슨. 삭막해도 이곳은 아이들의 고향이다. 4학년 때 제가 4학년 때요. 진짜 여기 동네 분위기가 났다고요. 지금은 동네 분위기가 안 나요? 이게 동네예요? 그럼 난 전쟁터지. 그러면서도 쉬 떠나지 않는 아이들. 거기 주머니 안 계세요 집에? 그딴 게 어디 부모님이 안 계셔? 네. 돌아가신다는 줄 알았죠. 탈출. 늦은 밤 시장 가요. 뭐 사러 가는데요? 먹을 거. 엄마 없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5학년 단비는 시장을 직접 본다. 그런데 단비 옆에는 경림이가 늘 붙어 있다. 집에 가기 싫어요. 왜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누가 잔소리야? 할머니가. 경림이는 얼마 전에 이미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갔지만 학교가 끝난 뒤엔 어김없이 낙골 공부방으로 와 하루 종일 예전 친구들과 논다. 경림이에게는 아직도 난곡이 집이다. 지금 산 거는 그러면 누가 해서 먹어요? 우리 예? 우리끼리요. 직접 해서 먹어요? 네. 아이들은 늦은 저녁을 먹으러 걸음을 재촉한다. 일요일 아침 성찬이 아빠의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됐다.
참석자라야 고작 난곡에 사는 현비 남매와 오늘도 난곡을 찾은 형님이 뿐이다. 내가 남말하면 그러나 주일학교 선생님인 성찬이 엄마. 말말을까 하노라. 너희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또 집에서 하는 말들을 보면은 너무나 거칠어요. 맞아. 욕도 잘하지요. 아직 채 잠도 덜 깬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치려 안간힘이다. 지혜자의 말은 어떻다 그랬어요? 은혜로워요. 지혜자의 말은 어떻다 그랬어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꼭 변화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주일학교 교육을 하고 있죠. 콩나물에 물을 주면 바로 시름이 들어서 해서 이 콩나물이 전혀 먹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사이인가 보면 콩나물은 쑥쑥 자라고 있거든요. 얘네들도 이것이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영향이 미치기를 바라죠. 예배가 끝나자 성찬이가 갑자기 바빠진다. 형님이도 덩달아 신이 나 있다. 동물을 좋아하는 성찬이 집에서 닭 오리를 제 손으로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성찬이는 명색이 양계장 주인인 셈이다. 토끼 한 마리도 있다. 모두 올 봄부터 키웠는데 꽤나 많이 자랐다. 어떻게 하는 건데? 새끼 보려고 그랬는데요. 새끼? 네, 근데 토끼는 한 마리밖에 없어서 못 보고. 닭은 알을 봤는데 아직 겨울이어서 풀지는 않고. 공부방도 쉬는 일요일이면 하루 종일 성찬이네 교회가 아이들의 놀이터다. 애기였을 때부터 이렇게 어울려 크다 보니 모두 친남매 같다. 그러나 엄마는 고역이다. 이거 내가 다 농사진 거라고. 그래서 김치가 엉망이야. 이거 막 크고 작고 프로가 어디서 농사를 지셨는데요? 저 산에 밭 읽어놓은 거 있어. 없는 살림에 아이들까지 챙겨 먹이자니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이거 설탕 좀 타야 될 것 같아.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을 허락하시고 한때 30명이 넘었던 교회 식구도 개발 바람에 대부분 떠나고 이제 몇 명의 아이들 뿐이다. 어디야? 너 증인 좀 쓰라. 응? 너 이마 왜 그래? 그러나 성찬이 부모는 마지막까지 난곡에 남는 길을 택했다. 이 동네를 아마 이때까지 못 떠나는 것도 아마 그런 미련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동네 와서 할 것을 못하고 떠납니다. 보내주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들이 제가 기도하는 사람도 몇 명이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사회에서 밝은 빛으로 살기를 바라는데 40대에 다 죽었어요.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안 가고 싶고 그 사람들 찾아서 하고 싶은데 정말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가 부족해요. 죄송해요. 내가 그 사람들 생각하면 늘 죄송해요. 그러나 언제까지 난곡에 있을 순 없다. 이상한 집이 어떠냐고 생각해 너. 이상한 뭐 집 거실도 넓고 방도 크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꿈 깨라고. 가보면 실망할까 봐 미리. 성찬이가 원하는 집은 뭐예요? 이런 게 아니라 1층이랑 2층이랑 딱 연결돼가지고 그런 집 있잖아요. 한 번 1층에. 새 집은 성찬이가 꿈꿔온 집이 아니었다. 지하냐. 낮에도 어둡기만 한 지하방. 그런데 성찬의 표정은 오히려 밝았다. 난곡의 집과 비교하면 궁전이었다.
여기다 그래. 이만하면 만족하냐고. 응. 우리 집보다 훨씬 좋지? 응. 많이 부족한, 턱없이 부족한데 이제 그전 때부터 같이 기도하던 집사님이 한 20년 전부터 같이 기도하고 교회에도 도와주시고 그런 분이 좀 여유 자금이 돈다고 싸게 이자, 은행 이자 정도로 해서 그냥 주셨어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대출 못 받으신 거예요? 대출 못 받을 사연이 있어요. 어떤 사연이신가요? 그냥 비밀. 수천만 원의 빚을 안고 전세를 오던 빚더미 속의 화려함. 알리 없는 성찬이는 그저 좋다. 키가 작아. 성찬아, 여기 올 때들은 다 어떻게 할 거야? 방목 가야 돼. 시골로 보내면 그건 주기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 네? 왜? 이모부가 당장 먹어버릴게. 뻔하거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내 놔줄래? 아니, 그건 너무 아까워. 어떻게 그럼 죽이는 건 안 돼. 그럼요. 성찬이의 새로운 고민거리다. 11월 초 난곡이 더 살벌해졌다. 굴삭기의 굉음 소리와 함께 곧 강제 철거한다는 소문이 남아있는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었다. 여기가. 응, 지금 개턴이 됐어.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응? 집 구경 좀 응. 시켜주세요. 이렇게 지저분해. 이사 갈 준비해야 되는데, 응? 막 비는 오지. 응? 이게 내 집이야. 이렇게 지저분해. 평생 허리가 굽도록 막노동을 했지만 당장 이 보잘것없는 이삿짐을 싸들고 갈 곳조차 없다. 가긴 가야 되는데, 예. 갈 때도 마땅치 않고. 예.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뿐이다. 여기 20년 살면서 내가 이런 지저분 일 하면서 먹고 살았어. 응? 그런데 이제 동네가 망했으니까 이제 먹고 살 방도가 없는 거지. 만약에 그런데 공부방에도 문제가 생겼다. 아니, 사람도 이사를 안 가고 사람이 다니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공부방으로 올라가는 길이 지나다니기 힘들 정도로 파헤쳐져 있었다. 혼자 절대 다니지 마. 혼자 오지 마. 혼자 어디 전화해. 들어가 있어. 애들 다 들어가서 앉아 있어 그래. 그러니까. 아이들이라도 다칠까 신경이 예민해진 이경희 선생님. 이게 지금 안파리치 이거 지금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가? 여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 새끼를 보호하기 사람이 위해 못 부리를 다니게 잔뜩 세울 수밖에 없는 어미새의 모습이다.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은 괜찮은데 애들 다칠까 봐. 이상한 거 들고 와가지고. 근데 애들이 아저씨도 솔직히 자식 키우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위험해요. 어른으로서. 알아들어요. 맞아, 안 되겠다. 애들 아무튼 우리 좀 대책을 세워서 우리 저 밑에 사랑방 와서 수업할까? 아니요. 그렇지. 그 풀리면 위험해 안 위험해? 알았어? 혼자 가거나 그러면? 싸우지 말고 같이 다녀? 뭐 자기네들 뭐 그냥 경비서는 뭐라고. 근데 계속 애들한테 뭐라고? 왜 뭐라고 하고 경찰에 싸우고 아저씨랑 막 그랬다고. 애들이 그 사람이 뭐라 그래 대신애들한테. 뭐라 그래. 목사님도 급히 달려왔다. 무서워가지고 그냥. 이런 사랑이 아이들을 지켜주는 힘일 것이다. 좀만 기다려. 우리 집 생길 테니까. 이사 갈 거니까. 지금 이사 가기 싫대 얘는. 그런데 더 안 좋은 일이 있다. 그래, 깜짝 놀랐죠. 이거를 딱 보내와가지고 우리 마음의 준비만 있지 아직 현실적인 준비가 없는데 그리고 지금 뭐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긴 한데 전세금이라도 마련을 보증금이라도 마련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좀 안 돼서 그리고 빨리 이주를 하라는데
옴기한절 둥지를 마련할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난곡 입구의 교회에서 중대한 회의가 열렸다. 했어요. 입금했고. 근데 그 공연과 관련해서만 체크를 하면 음영 조명은 어제 조민아 씨를 드디어 극적으로 통화를 해갖고 아이들과 함께 공연을 해서 모금을 하기로 했다. 이게 계속 확인해야 될 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이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라벨 들고 안 들어가서 잘 생각이 안 공연엔 다 아마추어지만 새 보금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에 용기를 냈다. 관리하고 만약 끝나고 나서도 그러니까 예상 수익금의 그 아이들의 그 쉴 자리, 쉼터, 보금자리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다행히 공부방 아이들은 노래를 썩 잘한다. 평소부터 선생님들이 짬짬이 아이들에게 갖가지 노래와 춤을 가르쳐왔기 때문이다. 누가 오나 본다. 동무 없다고 부엉부엉 운다. 낙골 지역에 있는 동안에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방과 관련해서 지원하고 지지하고 뭐 성원하셨던 많은 분들과 함께 자리를 좀 만들고 그리고 공부방 이전하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되고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도 심어주고 싶은 선생님의 의욕에 연습 열기가 뜨겁다. 낙골 공부방이 문을 연 것은 88년 9월. 그 일에 지난 14년 동안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 시절의 한때를 이 작은 보금자리에서 보냈다.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하는 어려운 살림살이 때문에 자식들의 동심을 보호하고 꿈을 키워주기 힘들었던 부모님을 대신해 공부방은 늘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성찬이.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축구다. 좋아하는 만큼 실력도 만만치 않다. 성찬이의 꿈은 축구부가 있는 중학교에 진학해 본격적으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것. 왠지 모르게 축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요? 네. 왜요? 별로 소질이 없으니까. 아, 축구도 그렇게 잘하진 않는데요. 잘하고 싶어요. 그러나 엄마가 천천히 생각하자 그랬지. 기도하면서 길이 있나 생각해보자 그랬지. 응? 엄마는 성찬이의 꿈을 좋아하지 않는다. 알았어, 먼저 내려가 있어. 네가 마음이 기쁘게 그만두든가 엄마 뜻을 순종하든가 아니면 너한테 길이 열리든가. 그렇게 갑자기 그러지 마. 너 그러면서 기도도 하나도 안 하면서. 운동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가는데 개척 교회를 하는 어려운 형편에 무슨 돈이 있어 아들의 바람을 들어줄 수 있겠는가. 물 안 나오는데 큰일 났네. 수도가 또 건드렸구나 이 사람들. 답답한데 재개발로 수돗물까지 문제다. 왜? 어쩐다고? 그만하라는 얘기는 좀 하죠. 그러니까 그냥 취미로 하라고. 그런 것 좀 하죠. 왜 취미로 하면 왜 안 돼? 그냥 다른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 꼭 선수만 돼야 돼? 하루에 너 10,000원짜리 용돈 받는 적 없잖아. 근데 하루에 2만 원도 더 드는 거야. 23,000원씩이야 하루에. 매일 23,000원씩 네가 써야 되는 거야. 하루에 70만 원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엄마가 그런 능력이 있다고 봐? 그렇구나. 자신의 꿈이 가난한 부모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알리 없는 아들은 엄마가 야속할 뿐이다. 먼저 가 있어. 이천수나 박지성도요.
돈도 없고요. 얘기 들어보면 이천수 나인데 박지성이요. 중학교 때 감독이 그만두라고 했었대요. 그럼 못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됐는데 저 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말은 단호하게 하지만 지도 뭐 부모인데 가슴 아프죠. 그냥 많이 생각했죠. 근데 뭐 어쨌든 생각을 해도 70만 원은 우리 식구 한 달 내 다 생활비 학비 다 해도 70만 원 안 들거든요. 우리 전 수입이 7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성찬이 가족은 바빠졌다. 상가 건물에 작은아마 교회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빚을 냈을지언정 교회를 열 수 있다는 기쁨에 온 식구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청솔하느라 분주한데 성찬이만 계속 딴청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침묵 시위나 다름없는 심통을 부리고 있다. 중학교 때문에. 중학교 때. 중학교 가는 것 때문에? 버티면 엄마가 지쳐서라도 허락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실망이 큰 성찬이. 엄마는 그 얘기 듣고 울었다. 엄마는. 아빠는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눈을 감고 있었지. 아빠가 늘 얘기해. 아빠는 부모를 이해해달라고 아들을 달랜다. 3배는 더 6년 동안 학교에다 낸 저금 있거든요. 그게 한 30만 원 좀 되나 봐요. 근데 그거라도 내고 자기 축구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 마음, 그런 말을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엄마나 아빠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개척교회 목사로서 난국에서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던 아버지. 그래서 가난해도 불만은 없었다. 엄마도 처음에는 반대를 했는데 이제 너한테 조금. 그러나 점점 커가는 자식은 아버지를 자꾸만 초라하고 가슴 아프게 만들고 있다. 11월 중순 굴삭기가 어느새 공북방 바로 아래까지 들어와 있다. 엊그저께 다칠 뻔했다니까. 저 아저씨가 못 봐. 이게 이 아저씨는 이것만 보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를 못해요. 아이들이 공부방을 오가다 무슨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선생님의 신경은 더 예민해졌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아니 거기까지 아니 이게 지금 다치거든요. 이게 안 넘어지겠냐고 보라고 이거 상황을 상식적으로 보라고 상식적으로. 세상에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전선을 자르고 전선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하라고. 게다가 오늘따라 말썽을 부리는 것이 또 있다. 기름 보일러에 기름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닌가. 불과 며칠 전에 꽤 많이 넣었는데 다 없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추정되는 게 이 동네에 좀 기름이 필요하신 분들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길이 파헤쳐져 기름 배달차도 오지 못하니 아이들은 그냥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 뜻밖의 손님이다. 여기에서 애들이 살고 있다는 게 애들이 마음이 상처받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우와. 공부방 아이들을 잠시나마 즐겁게 해주겠다며 찾아온 마술사들. 예. 내가 빨개졌어요. 이 많은 것 중에서 싹 이렇게 앉으니까. 마술의 힘은 정말 대단했다. 우와. 봐봐, 어떻게 한순간에 얼어붙어 있던 아이들의 표정을 녹였다. 아주 그냥 굶었어요. 원래 이때 마지막 마술사 박현빈.
감사. 너 여기다. 현비의 손짓 한 번에 갑자기 나타난 비둘기. 환상 같은 현실이다. 거친 세상은 때로 아이들에게서 기적과 환상에 대한 꿈을 앗아가는데 비둘기는 꿈을 찾아주고 있다. 얘가 편안해지게. 이야 대단했어. 얘 천사 같아. 이렇게 딱 쓰다듬었어. 아무도 안 쓰다듬었어. 얘만 쓰다듬었어. 닭을 키워서인지 비둘기와도 금방 친해진 성찬이. 부드럽대요. 근데 참 애들이 좋아하네 새를. 너희들은 마음이 참 따뜻한가 봐. 막 무서워하고 막 도망가고 그러거든. 너희들은 참 너무 예쁘다. 현미한테 박수 한번 쳐주고요. 비둘기와 아이들은 서로를 알아봤던 것일까. 얼마나 좋았는데요? 네, 엄청 많이. 쇼크 먹을 정도로 재밌었다고요. 그래요? 네, 너무 재밌어서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꿈에서 깼을 때 현실은 늘 그대로인 법. 마음이 왠지 짠하고 휑하고 뭐 군데군데가 아니라 이미 다 흘리고 이제 없어. 며칠 안 남았네. 빨리 가야 되는데 우리도. 애들이 많은데도 좋다고 할 집주인이 있을지도 걱정인데 주민들은 벌써 거의 다 떠났다. 난곡 마을이 형성된 것은 지난 60년대 말. 정부가 서울역, 용산, 대방동 일대 판자촌을 철거하자 도시 빈민들은 하나둘씩 난곡에 모여들었고 이곳에서 삶의 고단함을 함께 나누었다. 난곡이 있어 가난한 사람들은 덜 외로웠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 달동네를 가난에 지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치유한 뒤 떠나보내는 역할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의 야전병원이라고 불렀다. 한때는 6천여 세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서로를 의지했었는데 그러나 지난해 여름 시작된 재개발의 거센 폭풍은 끝내 난곡을 삼키고 말았다. 난곡은 대단히 아파트 단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반가운 일이 생겼다. 화장실도 2개야. 화장실 2개야? 안에 그 뭐야? 그러면 이제 우리 화장실 2개 있는 집이네? 와, 있는 집이네. 너무 좋아.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치, 아직 정하긴 이르지. 주인 허락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경희 선생님이 유난히 좋아할 만했다. 공부방이 들어와도 괜찮다는 조건에 깨끗하고 넓었다. 도시가스 또? 딱 우리가 찾던 집이야 이거. 좀 비싸서 그렇지. 우리가 찾던 집이야. 놓칠 수 없는 공간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들 지지하겠다 또는 뭐 청원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걱정 안 해요. 될 겁니다. 아니면 뭐 내 방이라도 뺏어 와야지 뭐. 좀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좀 깎아보자 해서 5,500 정도로 한 건 좀 해보자고 하는 거죠. 지금 공부방의 보증금 1,000만 원에 있는 돈을 다 합해도 2천만 원이 더 필요하다. 표를 많이 파는 것이 유일한 대책. 어딘지 모르겠어. 우리 학교가 아니니 모르겠어. 공연장 근처에 있는 남해대학까지 찾아 나선 이지영 선생님. 예, 저희 지역 낯선 눈길점 못 견딜 처지가 아니다. 이게 한 장에 1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한 사람당 20장의 표를 팔아야 하는데 6,000원 있으니까요.
다행히 대학생들은 가벼운 주머니를 서로 털어서 표를 사준다. 컨셀러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 이런 공간이요 다시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저도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단체에 있는데 그 배움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실천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여기 수원에 기독교 도시 주민협의회도 있어. 넉넉지 않은데 도와주니 더 고맙다. 여러 사람이 이렇게 모아서 사주시고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근데 좀 아쉬운 게 이렇게 어려운 부탁이 아니고 좀 쉬운 부탁이어서 진짜 다 같이 와서 봤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애들이 정말 공연 때는 정말 이쁘거든요. 노래도 잘하고. 12월 2일 드디어 공연 날이다. 이렇게 큰 난곡 바깥의 문화관에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된 아이들 벌써부터 들떠 있다. 나도 이쁘리? 이뻐? 맞았어. 동생을 더 멋있게 만들어 보려는 누나의 욕심 덕분에 현빈은 가수 싸이가 됐다. 한편에선 노래 연습이 한창이다. 오늘 공연엔 공부방을 거쳐간 전현직 교사들이 모두 참가하는데 시간이 없어 노래를 맞춰보지 못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끝내 멈추지 않을 사랑이야. 벼락치기 연습이라도 해서 잘해보려는 정성이 어딘가. 잘 되겠죠?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고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뜻있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공부방에 대한 관심은 기대 이상이다. 돼지 저금통을 내놓은 주인공은 초등학생 남매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때문에요. 여기다 집어넣어. 기왕이면 아이들이 같은 친구들, 여기보다 어린 친구들 공연도 볼 겸 도와주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고 아이들이 동의를 해서 오게 됐어요. 비록 얼굴은 몰라도 난곡 아이들에게는 친구가 많았다. 그런데 들떠있던 아이들도 공연 시간이 다가오자 달라진다. 긴장돼야죠. 뭐라고요? 긴장돼요. 떨려요. 떨려요? 실수하면은요, 이 언니 때문에요. 이 언니가 밀어가지고서는요, 못했다고요? 그러면 돼요. 저희가 있잖아요. 2달 동안 연습했거든요. 졸지 말고 잘 봐주세요. 재미있게 봐주세요. 예쁘게 봐주세요. 기대하세요. 세상 사람들과 난곡 아이들이 난곡의 바깥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해맑은 아이들은 한순간에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아이들은 세상이 자신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았다. 진정한 사랑이야말로 가장 강한 힘이라고 믿는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있어 버겁기만 한 현실 속에서도 밝게 자라는 아이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그들이 함께 엮어내는 이야기와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잔잔한 파문과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까 그냥 아기들 이렇게 노래 지게 눈물이 좀 났거든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꼭 함께해야 돼. 우리들과 함께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남을 이기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남과 함께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일이 있다는 거. 너희들에게 그런 소명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을 내서 와주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붕어빵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람들은 다 따뜻하다 이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더 많이 느꼈죠. 다음 날 걸어왔어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손잡고 가. 미숙이가 민준이랑 언니들이 잘 데리고 어딘지 알지? 무거워서. 작은 차 한 대 다 탈 수 없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지만 그래도 오늘은 기분 좋은 날. 공연 성과가 좋아서 새 집을 얻었다. 큰 방은? 큰 방은 컴퓨터방. 컴퓨터하고 피아노 방. 그래, 작은 방은? 사무실. 그래, 사무실. 피아노, 컴퓨터 같이 두면. 자신들이 공연을 해서 제 손으로 마련한 집이기에 더 흐뭇한 아이들. 선생님, 저 간판도 바꿔야 돼요? 맞아요. 정말 중이시다. 하고 들어와서 한복 팔아요. 한복 하나만 주세요. 이럴지도 모르니까. 간판은 납골 한복방으로 바꿔야 돼. 벌써부터 집단장 걱정이 한창이다. 느낌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해요? 네. 왜요? 다른 게 1학년. 나 또 하고 싶다고. 너무 좋아서요? 눈발이 날리는 날. 아침부터 아이들이 분주하다. 공부방 이사 가서 장갑 끼고 왔는데. 마침내 공부방이 이사를 한다는 것이다. 그 작은 손으로 무엇을 나를까마는 아이들은 일꾼이 되기 위해 몰려간다. 일단 그리고 이 나눔은 우리 손으로 만들어서 다른 이 20년 된 나무 십자가가 낙골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손으로 오늘 떼도록 하겠습니다. 14년 전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을 찾아 이 산꼭대기에 자리를 잡았던 낙골 공부방. 다시 낮은 곳으로 떠나기 위해 수많은 추억을 기억 속에 묻고 있다. 아직 그거 있잖아. 그치? 가리방. 제가 18, 9살 이때부터 한 10여 년을 회사 다닐 때 여기가 굉장히 추억이 많은 곳이에요. 지난 세월이 참 어떻게 보면 좀 아쉽기도 하고 하여튼 이 교회를 거쳐간 모든 분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신나게 쳐보고 우리 여기의 기억을 우리 마음속에 다 담아가도록 하자 얘들아. 자 준비. 난국에서의 마지막 수업. 아이들도 선생님도 이곳에서 보낸 시간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다. 세월이 흐른 후에도 이곳에서의 추억 때문에 아이들이 세상 앞에서 보다 더 당당하고 씩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이게 골목도 없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사실 여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애환과 삶이 있고 사람다운 그런 관계들이 있던 공간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 가슴에 묻어두어야 할 것이고 또 앞으로의 어떤 살아가는 아이들과 함께 또 함께 살아가야 하는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렇게 또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런 기대와 또 다른 아픔 같은 것을 안고 내려가는 거죠. 더욱 거세진 눈발 속에서 공부방을 나선 아이들.
난곡에서 보낸 소중한 추억은 이삿짐에 함께 쌌다. 그러나 아랫마을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던 난곡의 산자락도 골목도 없다. 이들과 함께 자란 나무도 없다. 그러나 선생님이 있기에, 친구들이 있기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두려운 발길을 내딛는 아이들. 고향을 떠나온 이 아이들을 세상이 조금만 더 따뜻하게 맞아준다면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빨리 행복해지지 않을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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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